안녕하세요. 김세무사의 지식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이제 얘기 드렸는데 같이 가업승계랑 그 다음에 전반적인 그 중요한 어떤 경쟁청구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저랑 협업해서 세무사님 모셨거든요. 김도연 세무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기업은행 출신이시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쭉 컨설팅도 하시고 이제 또 전반적으로 또 이런 가업승계라든지 이런 관련된 어떤 이제 주기적으로 모임을 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세미나도 이렇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 관련돼서 한번 인사도 하시면서 설명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군포에서 그 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김도현 세무사입니다.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기업은행 은행원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저희 가업승계 관련된 거를 많이 물어봤는데 제 알고 지내는 지점장님들한테 가끔 물어보면 가장 법인 대표님들이 가장 가장 큰 관심사가 가업승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은행 차원에서도 이제 많은 법인 대표님들을 상대로 가업승계 세미나들을 많이 제안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현실적인 문제들은 그걸 참여를 많이 안 한다. 맞아요. 네, 그 이유가 보통 본인들의 세무사 담당을 하고 있는 세무사들이 알아서 해준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 그죠. 그렇게 쉽게 이렇게 가업승계 깔끔하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증여 특례가 이게 왜냐면 사후관리도 사실 생각할 것도 많고 그죠? 또 이 모임 관련돼서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지금 제가 저희 아버지랑 또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후계자들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가서 술 마실 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만약 예를 들어 주식값이 10억이에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만약 이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분들한테 단순히 무는 세금만 계산해 보니까 한 2, 3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2, 3억 주고 승계 받을 거냐 그랬더니 대부분이 다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수중자가 내게 돼 있잖아요, 세금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자녀들이 2, 3억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렇죠. 갓 들어와서 이제 아버지한테 일 배우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주식을 나중에 승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역시나 똑같은 소리를 하죠. 자기네들 담당 세무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알아서 해주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여기서 생각을 들었던 건 가업승계를 적용을 시켜주는 그 순간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후관리가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사후관리를 지켜지지 않으면 내가 그 절약을 했던 이제 감면을 받았던 증여세에다가 플러스 또 뭔가를 더 내야 되니까 더 큰 그게 이제 발생이 되다 보니 전 사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훨씬 중요하죠. 왜냐면 추징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이게 증여 특례 해가지고 절세되는 건 좋아요. 근데 나중에 내면 조사 못하죠. 그래서 사후관리를 제대로 챙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이거를 세무사님 능력은 다 되실 거예요. 사실 뭐 이걸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다 능력은 되시겠지만 얼마나 신경을 써주시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그걸 이제 본인들 직접 신경을 쓰시면 이제 사실 잘 되겠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고. 근데 저희가 오늘 사실 재밌는 그러니까 뭐 재밌진 않고 하나는 재밌고 하나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좀 갖고 왔는데 이제 하다 보면 이분들이 직접 신경을 안 쓰시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세무사님들이 상담을 할 때는 이거 어떠한 그러니까 법령을 딱 펴놓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이러한 상황을 맞춰주면 이거 증여세 감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서 진행은 해요. 진행은 하는데 보통은 그냥 이거 사후관리 잘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만 얘기를 하지 어떻게 지키는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켜주지를 않으니까 받긴 받았는데 불안한 거죠. 그렇죠.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 쪽에 이제 많은 그 가업승계 관련해서 상담을 들어온 것 중에 네. 오늘 갖고 온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들을 2개를 가져왔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조금 복잡하기도 하면서 안타까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뭐야 라고 할 정도로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건. 첫 번째 사례는 위치 정도는 얘기해도 되잖아요. 평택 쪽에 이제 좀 이렇게 크게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던 곳이고 그러니까 가업승계를 준비를 하셨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바로 컨설팅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가 중간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고용 그리고 급여 그리고 이제 업종에 대한 부분이 다 이슈가 있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전후에 조금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업체 얘기는 좀 하기 좀 그렇고, 업체 명 얘기는 그렇고, 그런 것만 좀 뭉거뜨려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보통은 가업승계나 가업상속을 한다라는
업체들은 어느 정도 좀 사이즈가 그렇지. 되는 업체들. 네. 보통은 이제 제가 또 가업승계 모임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일단 1세대랑 좀 갈등이 많아요. 그렇죠. 그럴 수 왜냐면 있죠. 본인들의 젊은 그런 트렌디한. 거랑 그다음에 이제 1세대의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맞다 보니까 많이들 갈등을 일으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상담은 이제 평택에서 좀 규모가 있는 업체였는데 이제 자녀분이 이제 좀 워낙 좀 젊으신 분이었고 이제 1세대 대표님께서는 약간 좀 몸이 안 좋은 상태셨죠. 그렇죠. 사실 가업승계, 그러니까 가업 증여보다는 상속으로 먼저 그러니까 상속이 진행된 부분이었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젊으신 분이다 보니까 이제 일단 상담은 받았겠죠. 세무사님한테 상담을 받아서 이거 가업 상속 이제 받을 거라서 상속 공제를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공제를 하고 신고도 잘 했어요. 잘 들어갔어요. 잘 됐고 네. 그만큼의 이제 뭐 주식 평가도 잘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주식 그러니까 상속 받아서 상속세도 많이 감면 받았는데 이제 문제는 그 뒤에가 문제였죠. 이제 사후 관리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첫 번째로 이제 업종이죠. 자, 그렇죠. 업종에서 어떻게 됐으면 중분류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업종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코드를 잘 맞추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 코드가 같은 업을 해도 이 코드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이 업종 변경 허용 범위 내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차이가 될 수 있는데 말은 쉽게 합니다. 업종 변경 하실 때 신경 쓰셔야 됩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 안 한 것 같아요. 네, 업종도 얘기 안 한 것 같고 그냥 네, 가업 맞아요. 상속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요건만 맞네요? 그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된 맞아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사실 세무사님 직접 챙기지 않고 대표님들은 요거를 사실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만 들었기 때문에 이제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냥 사업을 하다 보면 바쁘니까. 근데 그럴 때 요거를 그냥 업종이 요즘에 유행하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이거 괜찮네 이걸로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이제 딱 그냥 쉽게 딱 들어가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헤아리자면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업종이 걸렸습니다. 업종이 더 딱 걸렸어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인원이었죠. 자연스럽게 이제 업종을 네. 바꾸다 보니 기존에 원래 업종을 하셨던 그런 좀 연배가 있으신 그렇죠. 그런 팀장님들 정리가 되지 그다음에 않는 여기에 상황이고. 맞는 젊은 새로운 팀장님을 또 모시고 그렇죠. 오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이 하다 보니 기존에 했던 그런 임원급 월급보다도 또 그렇죠. 없겠죠. 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 인원 안 네. 맞았고 다 자연스럽게 급여도 같이 떨어지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 원래 계셨던 대표니까 원래 아버지,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했던 그 일이 조금 트렌디하진 않은 사업이긴 했었어요. 근데 그걸로 어쨌든 성장을 엄청나게 한 케이스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드님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표님이 이제 회사를 물려받아서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이분은 원래 약간 IT 쪽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렌디한 사업을 굉장히 이해도가 높으시고 그분이 나이가 젊으시고 기존의 아버님 세대랑 같이 일을 하셨던 분들과 당연히 이게 뭐 가치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사업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게 좀 업종 변경을 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분란이 나고 또 새로 오신 또 좀 트렌디하신 분들을 또 영입을 해야 되고 스카우트 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 그분들과 그 기존에 있던 계신 분들이 이게 분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경영이라는 게 하다 보면 그죠?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어마어마하죠. 형제끼리 싸우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분란이 나면서 한쪽이 조금 좀 퇴사 이슈가 발생을 했고 퇴직을 하셨죠. 퇴직을 하시면서 타이밍을 잘못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 인원이 확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급여도 새로운 팀장님들 오신 분들이 급여가 그렇게 세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도 전반적인 총급여 나가던 게 좀 작게 됐었고 그러니까 세 개 다 걸렸죠. 업종 그 다음에 고용 총급여 그것 때문에 상속세 절세 받았던 거 전부 다 얘기하는 저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이거를 과세관청에서 보고 있었다는 거. 그게 됐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맨 처음 이거를 가업 상속 이렇게 한번 사후 관리를 할 때 과연 알까? 알더라고요. 알아요.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뭐 세무조사 같은 것도 핀셋 세무조사라 그래갖고 이렇게 그냥 꼽아서 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상속세 징수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부랴부랴 찾아온 건데 어쩔 수 없죠. 저희는 글쎄요, 그러니까 세무사님도 잘못을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워낙 또 정신도 없었겠죠 이 상태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직접 사후 관리라고 하면. 그러니까 직접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게 좀 아쉬웠죠. 근데 사실은 정말 어려운 건 세무사는 사실 세법만 잘 알고 그다음에 절세 방안, 그렇죠. 뭐 사후 관리도 뭐 총급 사실 그런 할 줄 알지 사실 경영 컨설팅이라고 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네. 저 혼자였다면 사실은 그런 부분을 지금 또 진행하고 있는 거에서 절대 못했겠지만 우리 김동희 세무사님 경영 컨설팅이나 이런 게 워낙 또 전문가시다 보니까 뭐 인사 담당자도 만나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지.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면 대표님은 예를 들어서 50명 이상 되는 조직의 대표님은 혼자서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래서 항상 중간에 팀장님들을 항상 인지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대표님이나 이사님들은 이걸 깜빡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챙겨야 된다라는 걸 저는 항상 따로 미팅을 잡아줍니다. 이게 우리가 만약에 했었으면 이런 일이 절대 발생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뭔가 콜라보가 되니까 우리가 만약에 너무 아쉬운 거지. 너무 안타까웠고.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이제 했는데 내야지. 이게 상속 공제 받았던 만큼 토해내고 진짜 한 주당 그거까지 다 치면 진짜 어마어마했겠죠. 자, 그리고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근데 이게 경영 컨설팅 그러니까 세무사 잘 골라야 된다는 거. 네. 사후 관리 해주는 세무사가 필요합니다. 자, 경영적인 이해도가 높은 그렇지. 대화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승계 전문 세무사가 아니라 가업 승계 상속 사후 관리 세무사. 그렇죠. 그치. 맞아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많이 해봐야 돼요. 진짜 많이 해봐야 돼요. 여기서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한번 끊어가는 걸로 하죠. 그렇죠. 뭐 다 그다음 얘기는 입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